왜 나만 아직도 갈피를 못 잡고 있을까? 주변 사람들은 다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 걸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정말 그 사람들이 부러운 걸까? 아니면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몰라서 불안한 걸까? 저는 그게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사이토 다카시의 책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을 통해서 왜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에너지를 많이 얻는 편이에요. 제 MBTI가 ENFP이거든요. 친한 사람들과 모임 날짜가 잡히면 그날만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막 설레서 잠을 설치기도 했었고요. 그 정도로 사람 만나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죠. 사실 지금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혼자 있게 되면 이런 생각들을 자주 했어요. 아, 괜히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서 내가 좀 무서워 보이진 않았을까? 이 사람은 벌써 집을 샀네? 이 사람은 좋은 직장으로 이직했구나. 아, 난 지금까지 뭐 했지? 뭐 이런 것들 등등. 비단 모임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뭔가 있어 보이는 척도 많이 했고 허세가 좀 있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고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보다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나는 내 욕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욕망을 욕망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소신 없는, 귀가 얇은, 멘탈이 약한 같은 형용사들만 저를 수식하게 되었죠. 남들이 다 갖는 브랜드 제품을 갖지 않으면 뒤처지거나 소외되는 경향이 생겼고, 사람들은 그런 소외감을 점점 견딜 수 없게 되었다. 그러면서 나의 욕망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욕망을 욕망하게 되었고, 각자가 감당해야 할 고독은 모르는 척 하게 되었다. 나는 누구일까와 같은 자기 성찰도 회피하게 되었다. 한 번은 회사에서 사람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어요. 조금 예민한 분이었는데 사소한 걸로 트집 잡아서 한 명 나가 떨어질 때까지 괴롭히는 게 특징이었죠. 그리고 제 차례도 오게 되었어요. 처음엔 그냥 저 사람 좀 예민하기도 하고 윗사람이니까 내가 잘 맞춰가 보자. 이런 마음으로 대응했었어요. 그런데 맞춰가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 강도는 더욱 심해지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내가 문제인가? 내가 잘못된 걸까?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지배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떠한 이벤트도 없는데 그저 회사에 출근하기만 해도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고 퇴근 후에는 잦은 현기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제가 제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만들고 있더라고요. 매번 했던 이야기를 반복하고 이거 내가 문제인 게 아닌 거지? 내 잘못 아닌 거지? 같은 질문을 끊임없이 재생했죠. 이거 네 잘못 아니야. 그 사람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무시해버려. 이런 대답을 들어도 저는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감옥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저는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죠. 네가 내 상황이 돼봐라 그런 소리가 나오나. 저는 그렇게 다시 고독 속에 갇히게 됐고 어떤 해결 방안도 떠올리지 못한 채 내내 괴로워하기만 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 결국 그 사람은 회사를 떠나게 됐지만 꽤 오랫동안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그 사람보다 제가 저 자신을 더 괴롭히고 있었다는 것을요. 우리는 각자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고 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완전히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건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내 삶의 문제에 해답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독이 익숙하지 않았던 저는 계속해서 타인에게만 해답과 공감을 요구했고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약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이 마냥 힘들기만 했고 피하려고만 했었죠. 상황을 똑바로 직시하고 나 자신에게 힘이 되어 주었더라면 내가 나 자신을 괴롭히는 짓은 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누구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이 세상에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절망감에 빠진다. 그럴 때 직면한 상황의 의미를 찾고 자신만큼은 항상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훈련이 되어 있으면 상황은 달라진다. 고독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어떠한 시련에도 쉽게 꺾이지 않는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완전히 솔직해질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을 의식하게 되고 조금씩 맞춰가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 속에서 온전히 나 자신을 만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반대로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나 자신과 마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은 무엇인지, 내 감정은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삶은 무엇인지. 그런데 단순히 혼자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온전히 나와 마주한다고 말할 수는 없죠. 적극적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자기 안에 샘을 파고 지하수를 퍼 올려야 한다. 자유롭게 내면에 축적된 내공을 꺼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매력적으로 보인다. 혼자여도 괜찮다는 당당함이 여유로움과 안정감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내 감정과 생각에 주목해야 합니다. 혼자가 되었을 때 무엇을 할 것인가? 여기에서 좋은 고독과 나쁜 고독의 갈림길이 나뉜다. 이 책에서는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을 3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자신을 돌아본다. 눈은 마음의 창으로 자신의 내면 상태를 말해준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을 직면하려 하지 않는다.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체크하면서 나아갈 때 강인한 내면을 가질 수 있다. 우리는 거울을 자주 봅니다. 하지만 대부분 눈은 잘 쳐다보지 않는다고 해요. 화장은 잘 먹었는지, 살이 찌진 않았는지, 피부 상태는 괜찮은지. 이런 것들은 확인하지만 정작 내 내면을 보여주는 눈은 잘 바라보지 않죠. 가끔 거울 속 내 눈을 바라보며 한 번씩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 지금 괜찮아? 행복하니? 뭐 이런 것들 말이죠. 저 같은 경우엔 혼자 산책을 할 때 생각이 가장 잘 정리됩니다. 그때 떠오르는 생각들을 스마트폰 메모장에 적어두고 밤에 다시 정리하죠. 저는 각자 자신만의 생각이 잘 정리되는 순간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샤워를 하는 순간일 수도 있고 잠들기 직전 또는 음악을 듣는 순간일 수도 있죠. 그 순간을 잘 포착해 보세요. 두 번째, 교양을 쌓는다. 연구자들은 괴테를 일 때문에 읽겠지만 나는 온전히 정신적 친구를 만난다는 생각으로 읽었다. 친구라는 말보다는 정신적 멘토 정도가 맞겠다. 저는 독서가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없는 또는 절대 만날 수 없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비슷한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죠. 하지만 책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면 전혀 다른 시대, 다른 환경에 살아온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나는 책이 마음에 들면 내가 그 책을 마음에 들어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나를 마음에 들어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이 살아있었다면 나를 이야기 상대로서 아주 흡족하게 생각했을 것이고 분명 대화를 나누면 즐거웠을 거라는 기분이 들었다. 그런 식으로 독서하다 보니 그 시간 동안 내가 동경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유시민 작가가 나와서 한 말인데요. 이게 상당히 기억에 남아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먹는 것은 몸이 되고 내가 읽은 것은 마음이 된다. 요즘엔 교양을 쌓는 방법이 꼭 독서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유튜브나 영화 등 우리가 접하기 쉬운 매체들을 통해 충분히 교양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저는 게임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소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시각으로 해석하고 취사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일기를 쓴다. 매일 그날 있었던 일을 쓰는 형식의 일기가 아니라 뭔가 생각할 게 있을 때 편안하게 끄적이는 일기. 반복적으로 쓰면서 생각을 정리하면 명확해진 꿈과 생각이 자기 안에 깊이 뿌리 내린다. 일기에는 그런 힘이 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가장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 중 하나는 기록인 것 같습니다. 저도 최근 들어서 다시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하루 동안 떠올랐던 생각들을 글로 다시 정리하다 보니까 널브러진 생각들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무심코 소비하던 하루하루의 내 기억들이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쌓아둔 내 기록들은 미래의 나에게 훌륭한 멘토가 되어줄 거니까요. 우리가 흔히들 자아를 찾는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조금 더 범위를 좁혀보면 좋아하는 일 찾기, 잘하는 일 찾기 등등이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 말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해요. 찾는다라는 말은 어딘가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아가 어딘가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걸까요? 저 같은 경우에 오히려 찾으려 하면 할수록 미궁에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자아라는 건 이미 완성돼서 어딘가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으로 계속 만들어가야 할 미완성품이니까요. 저는 자아라는 건 내가 죽었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차곡차곡 예쁘게 쌓아가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그 자아를 만들어가는 일에 무관심하다면 우리의 자아는 이상한 모습이 되어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서 만들어진 자아는 속빈 강정과 다름없을 거예요.
내가 좌절에 빠져 있을 때 나에게 힘이 되어줄 수 없고 내가 뭔가를 해야 할 때 원동력이 되어줄 수 없는 거죠. 그 자아를 예쁘게 만들어가는 일은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시간을 시작하는 작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